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62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의 관건은 속도라며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1만 8천 명이 줄어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3,20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 행정부가 입국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이번엔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쳐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곳에 따라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영동 지방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62명으로 국내 누적 7만 21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36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148명, 경기 189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357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돼서 세종과 전남을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환자는 20명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185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어 누적 374명이고 완치 환자는 1,06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54,636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의 관건은 속도라며 백신 도착에 맞춰서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이틀 동안 209만 명에게 3조 원 가까이 신속하게 지급됐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한 달 남은 올해 설 연휴는 민생 대책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과 같이 국민에게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오늘 공개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오후 6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레키로나주로 명명된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키로나주는 경증부터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개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루마니아와 스페인, 미국 등에서 327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환자 720명을 대상으로 최종 3상 임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끝나는 17일 이후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하자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영업을 늘리고 매출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북창동의 식당가. 직장인이 몰릴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이 북적이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이후 매출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50년을 맞추는데 하들이 말도 못해요. 보통 2세트 받고 가요. 200만 원 버는데 돈은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나와 쪄들어가니까 많이 고마워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5 단계와 모임 금지 지침이 이어지는 게 어느덧 3주. 고강도 방역 조치에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감염 확산 불씨는 여전합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들도 눈에 띕니다. 룸 안에는 4명까지만 들어가요. 아니, 연습은
안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시험은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업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모임 금지가 사라지는 식당에선 인원과 상관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거라는 반응이고, 뭐 방이 뭐 8분 들어가는 방, 6분 들어가는 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라 3분밖에 못 앉으시니까 너무 많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뭐.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동전 노래방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영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리된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분리된 공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닌 이상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사람들은 많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한 2-3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휘청이게 된 자영업자들. 일단 이번 주만 견디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다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거리두기 완화 예고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업계의 반발과 공동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업계도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국적 분위기의 음식점이 즐비했던 이태원 세계 음식 문화거리. 코로나19 사태 1년을 앞둔 지금 오가는 사람은 드물고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폐업이나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태원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0%로 서울 전체 공실률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더는 못 버티겠다며 이태원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녁 늦게 문을 여는 가게가 많은데 상권 특성을 고려 않고 밤 9시로 영업을 제한한 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조치라는 겁니다. 이 거리가 월 임대료가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인데 대부분의 가게가 장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곧 폐업 예정인 가게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은 일단 이번 주말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지켜본 뒤 강남이나 홍대 등 다른 상권과 공동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7억 원에 이어 이번엔 10억 원 규모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내체육업 종사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3차 집단 소송 뿐만이 아니라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학원업계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철회와 영업손실 보상 촉구 집회에 나섰습니다. 운영 제한 조치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피해 보상 요구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접수가 오늘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이틀과 달리 지원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모두 2조 9,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과 연간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2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9년 2월 65만 8천 명 감소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겁니다.
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1만 8천 명이 줄어서 1998년 이후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과 도소매, 교육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이 끝나가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생활 폐기물을 묻는 대신 소각하는 방안으로 해답을 내놓았지만 소각장을 지어야 할 기초지자체는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오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매립지 선정 갈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만 따져봤을 때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서울이 5곳,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26곳과 9곳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매립되는 1,600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5년 앞당긴 오는 2025년까지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시가 먼저 지난해 소각장 4곳을 지을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직후 인천 남동구 등 3개 구는 지금 있는 송도 소각시설로 충분하다며 아예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안 짓겠다. 후보지 인천시에서 발표한 거를 철회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경기도는 직접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소각장 사용기한 연장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는가 하면 경기 광주시가 이천시 인접지역에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광주 이천 사이 갈등이 커져 중앙 분쟁 조정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인접지역 침수면에서 반대를 하니까 필주법에 2.0km 바뀌어야 되는데 1.8km에 걸려서 그 사항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에 지금. 서울도 지난 2019년 2차례 소각시설 공모를 진행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자원하지 않아 용역조사를 통해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각장 건설을 위한 첫삽을 뜬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쓰레기를 줄일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편의점 도시락 25개 제품의 나트륨을 조사했더니 평균 1,361mg으로 일일 권장량 2,000mg의 6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2,433mg에 달해서 도시락 한 끼 섭취만으로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을 장기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신경질환 등 발병을 초래할 수 있고 골다공증, 비만 등과 관련이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보름 동안 이어진 북극발 한파가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는 북극 한기가 약화하면서 서울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방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산간에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조경보가 내려진 영동 지방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말 연초 연휴 기간 가족 모임과 여행의 여파로 새해 들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에서 지난주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하루 평균 3,200여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9.11 테러 사태 당시 사망자 2,900여 명보다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오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르면 현지 시각 12일 이 같은 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명령이 오는 26일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과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수주간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앞서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에 항공사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2차 접종분 확보를 위해 비축해봤던 대부분 백신 물량을 출고하기로 하는 등 백신 배포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A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내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더딘 것과 관련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던 대부분의 백신을 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제조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 접종받은 이들의 2차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반을 비축해왔고 이는 접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백신 접종 계획 변화는 현재 정책과 차이가 크다며 접종 가능한 거의 모든 백신을 출고하라는 바이든 측 계획과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유럽에서 현지 시간 11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첫 배송분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유럽연합 EU 내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두 번째 백신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더나 백신 1억 6천만 회분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보름 동안 13만 8천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1명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10만 명에 1명꼴로 부작용을 보였다고 베랑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프랑스는 속도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모를 4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달 18일부터는 75살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을 잡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에 이어서 오사카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확대 발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사카 등 간사이 3개 지역과 아이치, 후쿠오카 등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7개 지역이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 추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이어서 일본 전국에서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지역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전문가 회의를 연 뒤 국회에서 긴급사태 확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뒤 스가 총리가 오늘 저녁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저녁 8시 이후 외출 자제와 함께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로 영업 단축을 요청하게 되며 각 기업에는 출근 인원을 최대 70%가 줄이도록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앞서 일본에 다시 긴급사태가 발령된 뒤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HK가 지난 9일부터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8%,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로 오는 7월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답변이 77%에 달했습니다.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각각 7% 안팎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은 16%에 머물러서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한파가 한풀 꺾이자 이번엔 황사의 스모그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등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